가잘라 박사입니다. 업종별 사업성 분석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과목은요. 업종별 사업성 분석 1방법 권리 인수 방법.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투자 대비 인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창업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기존에 하던 업종을 그대로 권리 인수해서 그 업종을 동일하게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것이냐, 권리 인수 방법. 또 이제 신규 창업 방법이 있죠. 기존에 이제 어떤 업종이 있든, 뭐 빈점포든 기존에 어떤 업종을 하고 있든 그 점포를 인수해서 업종을 전환해서 또 신규 업종으로 입점해서 창업하는 방법. 이 방법을 이제 투자 대비 인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투자 대비 분석, 투자 대비 창업을 할 때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업종별 사업성 분석 두 번째, 투자 대비 분석 방법입니다. 투자 대비 분석은요, 또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같이 계산도 해보고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초동에 1층, 서울 서초동입니다. 1층 한 10평 정도의 점포에서 현재 계약 상태가 보증금 2천에 임대료 200만 원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 업종이 뭐라고요? 분식점을 하고 있는데, 분식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분식집, 뭐 일식집, 그 집이란 단어가 이제 일본식 표기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그 집이란 단어가 이제 해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뭐 일본식 뭐 스시 해야, 그러면 이제 뭐 초밥집 뭐 이런 표현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똑같이 그 해야를 번역을 하는 게 집이란 단어를 써서 뭐 분식집, 뭐 옷집,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명칭은요, 뒤에 점자, 점포의 약자인 점자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권리금이 3천이고요. 또 내가 이 현업종 분식점을 인수를 해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은, 입점 업종은, 창업하고 하자 하는 업종은 혼밥 전문점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혼밥 전문점 아시죠? 나홀로 식사할 수 있는, 또 택배, 배달도 할 수 있는 그 업종이 이제 혼밥 전문점. 그래서 뭐 싸움의 고수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아주 성업하고 있죠. 1인 가구 시대가 지금 1000만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배달 전문점이나 이런 혼밥 전문점은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망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식점을 인수를 해서 내가 희망하는 창업 입점 업종은 혼밥 전문점일 때, 그러면 분식점을 인수해서 추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 시설하고 다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 투자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호로 보증금 2천, 권리금 3천, 추가 시설비 4천, 개 9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혼밥 전문점을 창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하루에 몇 명의 고객이 내점을 해야, 얼마의 매출을 올려줘야 이 업종이 창업 가능하다 못하다가 가늠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상실 고객 수가, 내가 이 혼밥 전문점을 이 금액으로 창업을 했을 때 고객 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권이냐 아니냐, 그 상권에 이 정도 잠재 고객이 거주하고 있느냐, 또 유동하고 있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치는 뭐예요? 그래서 이 점포는, 이 업종을 창업했을 때 배우지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있어야 된다, 몇 명이 있어야 된다가 답이에요. 1차 상권 반경 내에, 500m 상권 반경 내에 몇 세대가 있으니 이 업종은 예스. 부족할 때는 세대수가, 그래서 2000세대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1500세대밖에 없어요. 그럼 창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상하는 실고객수 대비 상권 내 배우지 세대수가, 배우지 인구수가 그만큼 존재해야 이 업종은 창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투자 대비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요, 우리나라에서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꼭 잘 명심하고 계셨다가, 또 이 영상 자료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런 창업 환경에 접하게 되면요, 꼭 이거를 다시 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그 수치에 따라서 결과치가 적용되면은 창업하시고, 적용 안 되면 하지 마시고,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제가 지금 노블레스 오빌리지, 재능 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30여 년간 익혔던 이 전문 지식을 재능 기부해 드리니
잘 보관하고 계실 때가 꼭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9천만 원 투자해서 혼밥 전문점을 창업할 때 예상 실 고객수가 4점 할 수 있는 고객수가 있느냐 없느냐. 계산 방식은요. 먼저 시간에 알아본 권리 인식 분석 방법하고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먼저 시간에는 이제 월 매출, 마진율, 매출이익, 경상비, 순이익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내가 벌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순이익이 얼마인가? 그 벌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순이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익 목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내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금이 매출이 발생돼야 되고 그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렇게 배우지 인구수까지 계산해 나갈 수 있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있거든요. 계산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 목표가 얼마예요? 9천만 원 투자했죠? 보증금 2천, 권리금 3천, 추가투자 4천, 개 9천. 9천 하니까 순이익 구조가 이익 목표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몇 부 이자 이상? 3부 이자 이상. 그럼 얼마예요? 3, 9, 17, 270만 원. 그런데 예문을 계산 편의상 이익 목표를 한 300만 원 정도로 제가 상향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7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계산하기 좀 이렇게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그냥 300만 원 이익 목표. 그럼 경상비가 얼마가 나옵니까? 임대료 나와 있죠? 200만 원 임대료가 나와야 되고 관리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평당 2만 원. 그래 10평이니까 얼마? 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인건비는요. 음식점은 점주가 운영을 하면서 종업원이 몇 명? 10평당 1명. 현재는 몇 평? 1층 10평. 종업원 몇 명? 1명. 종업원 인건비 얼마? 200. 그럼 경상비 소개가 얼마가 나와요? 420만 원. 그럼 매출이익은 뭐예요? 이익 목표와 경상비 소개를 합친 값어치가 매출이익이죠. 그럼 매출이익이 얼마가 나옵니까? 다 암산하실 수 있잖아요. 매출이익이 720만 원 나와야 되는구나. 마진율. 이거 1층 10평의 현업종이 분식점이니까 분식점의 평균 마진율은 몇 프로입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때는 음식점일 때는 평균 마진율이 50%라고 그랬죠. PB는 몇 프로? 70%. 매출이익에다가 마진율을 나누기 하시면 돼요. 나누기 0.7. 그러면 발생하는 값어치가 얼마가 나오죠? 1,030만 원 나오네요. 계산해 보니까. 이 값어치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한 달 매출이 1,030만 원이 나와줘야 거꾸로 계산했을 때 평균 마진율 적용해서 매출이익이 720이 나오겠죠. 매출이 달성돼야. 720만 원 중에서 경상비 420만 원 지출하고 남는 값어치가 이익 목표가 300만 원의 순이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로 월 매출이 1,03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월 매출 1,030만 원이 나오려면 하루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니까 나누기 30 하면은 일 매출이 35만 원이 나오죠. 35만 원. 내가 지금 혼밥 전문점을 분식점을 인수해서 혼밥 전문점을 창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일 매출은 최소 매출입니다. 최소 매출은 얼마? 35만 원이 나오지만 이 계산이 딱 맞아떨어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익 목표가 300만 원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럼 일 매출 35만 원 해야 되는 거 35만 원. 혼밥 전문점 1인 객단가 얼마예요? 평균 객단가? 7,000원. 물론 이제 6,000원도 있고 6,500원, 7,000원, 7,500원, 8,000원, 9,000원까지 있습니다만 평균 1인 객단가는 7,000원. 일 매출 35만 원을 달성하려면 객단가 7,000원이니 실고객수는 몇 명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50명. 50명. 50명이 7,000원짜리를 평균 객단가를 이용을 했을 때 5,35, 35만 원 하루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 하루 매출 35만 원에서 30일 영업을 하면은 1,030만 원의 월 매출이 달성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 고객은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50명. 그러면 이 점포에서 내가 이 분식점을 인수해서 혼밥점을 좀 합니다. 자, 50명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럼 대체 배우지 인구수가 몇 명이 있어야 오느냐, 몇 명.
50명이 올라면요. 이 우리나라 소자본 창업 분야 업종은요. 업종별 이용 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 빈도. 그러니까 뭐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용 빈도가 뭐 0.5%, 또 일반 보편적 음식점, 그러니까 전문 음식점이라고 그러죠. 뭐 족발 전문점이라든가 뭐 보쌈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업종, 즉 저녁 메뉴 이런 업종들은 이용 빈도가요 0.01%의 빈도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애호적 음식점, 이렇게 분식 전문점이라든가 또 뭐 떡볶이 전문점이라든가 우리 순대 튀김 이런 메뉴 있지 않습니까? 간식 메뉴. 이런 건 이제 애호적 메뉴라 그래가지고요. 애호적 음식점은 이용 빈도를 0.02%를 적용합니다. 0.2%. 이 말은 실 고객수에다가 0.02%를 나누기 하시면 돼요. 나누기. 그러니까 50 나누기 0.02 하면 없는 값어치가 그 배우지 인구수가 됩니다. 인구수. 2,500명이 있으면은 2,500명이 혼밥 전문점에 대한 이용 빈도가 0.02% 되니 2,500명이 0.02%인 50명이 매일 이 혼밥 전문점에 내점을 해서 식사를 즐기고 그리고 객단가 7,000원짜리 즐기고 그러면 하루 매출이 35만 원이 나온다. 그래야 한 달 매출이 1,030만 원 나오고 예상했던 이익 목표 3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배우지 인구수가 2,500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포 앞을 왕래하는 이동 인구, 배우지 세대수 다 포함해서 2,500명. 2,500명이면 여러분 1차 상권 500m 반경 내에 몇 세대면 되는지 아세요? 몇 세대? 한 세대는 3명을 계산해요. 그리고 2,500명이 있으니까 배우지 세대수가 몇 세대? 약 1,000세대만 돼도 충분하다 이 뜻입니다. 1,000세대면 한 세대 3명씩이니까 성인, 아동, 청소년이 가리지 않습니다. 이용 빈도는요 그냥 토탈 인구수만 적용한 거예요. 그럼 1,000세대 배우지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그 주택가 주변이나 대로변에서 또는 넥스트 도로라 그러죠. 이면도로에서 그냥 점포에서 1층 10평짜리 혼밥 전문점을 창업을 했을 때 배우지에 1,000세대가 있으니까 고객 인구수는 2,500명 충분하잖아요. 3,000명이 있으니까 1,000세대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빈도율을 적용해서 실고객수 50명 달성하는 데는 무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점포를 이 자본금으로 인수했을 때 내가 혼밥 전문점을 창업을 하면은 그 1차 상권 범위 내에 배우지 인구수, 배우지 세대수가 몇 세대냐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1,000세대가 있고 일반 주택가가 또 한 500세대가 있고 빌라 5세 이상 500세대 있고 이렇게 2,000세대가 있다. 2,000세대 있으면 배우지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6,000명이 있구나. 6,000명이 있는데 나는 2,500명만 있으면 충분하니 추가 매출, 추가 순이익이 달성될 확률이 매우 높은 발전적인 상권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포는 계약을 하셔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업종별 사업성 분석은 내가 창업을 할 때 현 업종을 권리 인수하지 않고 현 업종이 무엇이든 점포만 인수해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입점했을 때 예상되는 이익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려면 배우지 인구수나 세대수를 알아야 된다. 그 알 수 있는 계산 방법, 분석 방법이 바로 투자 대비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착안하실 것은요. 지금 제가 외식업을 말씀드렸는데 판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점포에 의류점, 옷가게, 의류점을 하는 점포를 인수해서 내가 여기다가 화장품 전문점을 창업하려고 그래요.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익 목표 정해놓고 그리고 이런 항목으로 계산을 하셔서 값어치가 실고객수가 나오면은 빈도를 적용해서 업종별 이용 빈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 이용 빈도를 알려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업종을 창업하는데 이런 입주권 창업을 하는데 이용 빈도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메일 주세요.
제가 COCOJENG 한멸점넷으로 제가 방송 시작한 지 한 2달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이메일로 질의응답, 그 상담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의한, 오늘 전달해 드린 이 정보, 업종별 사업성 분석, 먼저 시간에 권리인수 분석 방법이 됐든 오늘 소개한 투자 대비 분석 방법이 됐든 어떠한 분석 방법이라도 또 창업을 하시는데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 이메일로 주세요. 24시간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어떤 대가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비창업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비창업자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성공 사업가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M 창업TV 나잘란 박사의 이망 프랜차이즈, 오늘 업종별 사업 분석 두 번째 투자 대비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